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네의 문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내용은요, 바로 높임 표현입니다. 자, 이 높임 표현을 처음에 이제 주체 높임법부터 설명을 할 텐데요. 화면을 함께 보고 천천히 저랑 같이 높임 표현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이란 정의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청자한테 말하는 상황이죠. 그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이 대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문장 밖에는 항상 말하는 이가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장 안에는 주어라던가 목적어라던가 부사어 등이 쓰이죠. 그래서 이때 주체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객체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낮춤을 하는 경우 또는 자신을 뭐 높여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높임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나 다른 서구권의 언어보다 높임 표현이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높임 표현의 종류와 주체 높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의 종류 볼게요. 높임 표현은요,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자, 이렇게 세 가지 높임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 높임이라는 문장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에서 주체는 주어겠죠. 또는 주제의 대상, 이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요. 듣는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높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표현도 상대 높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문장 종결 표현에 의해서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대 높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요. 원래 객어가 뭐냐면 목적어나 부사어를 말합니다. 주객 전도할 때 주체가 주어가 있으면 그 반대의 것,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을 이제 객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객체가 바로 목적어나 부사어입니다. 이 객체 높임도 상대 높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객체 높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체 높임에 대해서 예문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의 예문을 봐주세요. 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십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아버지가 바로 주어이자 높여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십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라는 주격조사를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를 넣어서 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십니다인데 여기서 읽으시다에서 여기서 시가 바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은요 반드시 이렇게 선어말 어미에 시가 쓰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셔요. 자, 가 같은 문장은요 3인칭 아버지라는 이제 주어가 나왔는데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2인칭으로 지금 듣는 사람 여러분이라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오시어요의 그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여서 오셔요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실현된다. 이 점을 알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 문장은 비문이 됩니다. 이 문장이 비문이 된 이유는요. 여기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높임의 표현의 그 대상이긴 하지만 화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거는 어색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체 높임 하면은 우리가 압존법이라고 해서 이 특수한 경우를 배웁니다. 자,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배웠는데요. 지금은요, 문법이 사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직 안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다 허용한다. 이렇게 문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책들 같은 경우를 보면 할아버지라는 그 청자가 주어,
아버지보다 높기 때문에 이때는 높임의 표현을 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오셨습니다. 시를 써도 되고 왔습니다. 그냥 평서형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두 개 다 허용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은요. 여기서 화자의 판단에 의해서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우리나라 모든 여성의 귀감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느낌이고요. 자신이 정말 신사임당을 존경하거나 높이고 싶은 의도가 있다면 귀감이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친밀감을 드러낼 때 또는 뭐 사적으로 표현할 때 이럴 때는 주체 높임을 쓴다는 거 그 점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청자를 고려한 주체 높임인데요. 이 경우도 두 가지 모두 활용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서의 주어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들어오셨니 해도 되지만 여기서 들어왔니도 쓰이는 거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는 사실 이 말하는 청자가 이 주어인 아버지보다 이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높이지 않고 그냥 아버지 들어왔니? 라고 해도 되고요. 또 손자의 입장에 맞춰서 들어오셨니? 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시가 쓰일 수도 있고 쓰이지 않는 경우이라는 거 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을 위한 특수 어휘들이 있는데요. 이 특수 어휘를 한번 보실게요. 계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잡수다, 편찮으시다 이것들은 모두 있다, 자다, 그 다음에 죽다, 먹다, 아프다 이것의 이제 특수 어휘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요. 우리가 계시다 하면요. 이 시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무시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이제 시를 없애버리면 개다, 주무다라는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이 시가 굳어진 하나의 단어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다에서는 계시가 하나의 어간이고 주무시다도 마찬가지예요. 주무시가 하나의 어간이고 다가 어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 점 천어말 어미 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것을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어휘로 굳어진 형태로 봐야 된다는 점 이 점 좀 주의해 주세요. 문제를 풀 때 이런 점을 헷갈리게 해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장은요. 지금 아버지가 집에 계십니다는 되지만 있으십니다는 안 됩니다. 계시다는 이제 직접 높임을 얘기하지만 있으시다는 간접 높임을 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버지라는 주어 자체 이 높임의 대상은 계시다가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계시다, 있으시다를 얘기를 했는데요. 간접 높임은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요. 높임의 대상이 주체일 때 그것을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 아까 아버지가 계시다 할 때요. 달리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높임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신체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높임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그 다음에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가족, 이런 것들을 높일 때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선생님, 비 오는데 우산 있으세요? 우산 계세요? 우산은 사실 직접적으로 높일 수 없는 대상이에요. 왜냐면 무정물이기 때문에 그냥 사물이기 때문에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우산은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과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왜? 선생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있으세요를 씁니다. 계세요와 있으세요의 차이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휴대전화가 없으십니다. 이 경우도요. 이 휴대전화는 선생님의 소유물이고 간접적으로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안 계십니다는 안 되고 없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는 계시다, 안 계시다, 직접 높임, 있으시다, 없으시다, 간접 높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아버님은 키가 크시다 라고 했을 때 이 키는요, 아버님과 관련된 신체의 일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써서 크시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따님이 아주 예쁘시다 라고 했을 때 이 딸이 나보다 더 지위가 낮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선생님이라는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가족이기 때문에 예쁘다라고 하지 않고 예쁘시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 주체 높임이 잘 확인을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을 배웠을 때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 높임법이 잘 체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제 세 가지 높임법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높임법의 그 정의와 주체 높임의 예시, 그 다음에 주체 높임에서 알아놓아야 될 표현들, 그 다음에 뭐 압존법이라던가 간접 높임, 직접 높임의 차이 이 정도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객체 높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